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이제 뭐 굉장히 악법이죠. 그런데 오직 북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지금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창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찬양한다고 해서 처벌 안 받잖아요, 지금. 쿠바나 베트남도 사회주의인데. 오직 북을 관련한 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적 표현물 소지, 읽으면 탐독, 그리고 나눠주면 이제 반포, 그다음 만나면 회합, 이메일 주고받으면 통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형편에 용돈이라도 주고받으면은 금품 수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북 바로 알기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은 가뜩하면 이적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한 군데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토론하신 분이 이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간첩, 중국 간첩 이런 걸 다 산업 스파이 이런 것도 다 규제할 수 있도록 새로 무슨 국가보안법을 만들더라도 오직 북을 주적으로 삼아서 적대성을 촉진하고 자기 검열하게 하고 이 표현의 민주주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법은 없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특히 이 법이 없어지는 것은 지금 평화협력을 복원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경제안보 위협으로 우리 경제 산업 일자리 강탈을 해가지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5명 중에 1명 실업자입니다. 그럼 환율은 1,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수출은 늘어났다 그러는데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입하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서 수지는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물론 우리 남쪽 자체적으로 경제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나 다변화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평화협력을 복원해야만이 여기에 기초해서 국방경제를 개척할 때 비로소 미국한테 좀 대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문건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쫙 써주더라고요. 대화 단절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END가 이제 첫째 교류협력 익스체인지잖아요. 교류협력의 대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놓은 것이 보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미 이 정상 합의 이 팩트 뭡니까 그 팩트 팩트 시트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여기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안보 분야 같은 경우도 그리고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도 비핵화를 또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대만 개입 뭐 잔뜩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양반이 옛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좀 다른 게 있다 흔들리는데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은 이 트럼프의 경제 안보 이 약탈 위협에 대해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타격이 있고 그러면은 국민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진보개혁 세력이 대한 세력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국힘이 정권 탈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뱉은 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폐라고 생각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보유국 인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적대 정책은 또 두 가지입니다.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과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인권 소동, 대북 인권 시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건 잔잔한 얘기고
요번에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한국 이름이 들어갔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공동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건지, 이 이재명 재가를 안 하고 외무부에서 그 친미 분자들이 그냥 한 것인지 사인한 것인지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신뢰를 손상시키는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갖다 댔지만 남쪽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을 갖다 댔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은 정치 군사적으로 식민지인데 식민지하고 통일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3조에는 영토 조항이 대한민국 땅은 한반도와 그 부속돈체로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북쪽 전체를 대한민국 땅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걸 흡수 통일을 안 한다고 한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4조에는 자유민주 기본질서 입각해서 평화 통일 정책을 한다. 또 자유민주. 그래서 근데 헌법 개정은 보안법 개정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고 국민투표 붙여야 되고. 근데 보안법은 과반수면은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6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도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그 동의할 거니까, 용해인이 기본소득당 다 싹 동의할 거기 때문에 작심하고 보안법을 손을 대면은 북쪽에서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북미 관계를 촉진시킨다 그랬는데 피스메이커 해라,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랬는데 페이스메이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 좀 해가면서 지렛대를 가지고 북미 관계를 촉진시켜야죠. 내년 3, 4월에 북미 정상회담 될 것 같다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 잔뜩 기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내부가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요번에 장성 20명을 숙청했다 그러는데 800명 끌어모아가지고 급조지 않습니까? 20명 꼴랑 숙청했다고 그러고, 이 네오콘을 제압을 못합니다.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윤을 챙기는 네오콘 요소에, 그리고 트럼프 2기에도 그 잔뜩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내부 정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생각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3, 4월 달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선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보안법이 대북 적대 조정하는 보안법 이거 우리 개정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12월 1일 날 오전 11시에 국회 계단에서 우리 결의대 하잖아요. 거기도 앞장선 사람이 민영배예요. 저 광주 민영배.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영배 이외에는 그 연습명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얼마나 단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랬는데도 그 비용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서실장 문재인이가 아이고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노무현한테 얘기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까지 최근에 들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권조라든가 그 성격으로 볼 때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못했고 요번에 이재명도 못해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지금 아까 민주당을 압박 견인하자 그랬는데 최대한 압박 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민생 살리고 평화 살리고 알 먹고 꼭 먹고 1타 3피입니다. 이 보안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